독서영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독서영토 28편 영어 듣기는 시작이며 마침입니다. 영어 듣기를 어떻게 할까요?에 이어서 영어 듣기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김영사에서 출판된 책 아웃라이어에서 1만 시간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특출한 전문가의 경지에 오르려면 1만 시간의 연습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반복적인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웃라이어에서 1만 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에 도달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그 정도의 연습을 해낼 수 없으므로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부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아이들 내면에 있는 능력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우리 큰아이의 영어 듣기를 통한 섀도우 리딩 과정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루 3시간씩 영어 듣기를 한다면 1만 시간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년이 365일이지만 매일 못 듣는 날도 있을 테니까 15일은 빼고 350일로 하고요. 350일 곱하기 3시간이면 1050시간입니다. 매일 3시간씩 못 듣는 날도 있을 테니까 50시간도 뺍니다. 연간 1000시간이니 영어 듣기의 1만 시간은 10년이 되어야 도달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10년이라는 기간에 대해 공포를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영문학자나 언어학자와 같은 전문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우리의 목표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도구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아웃라이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효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효과의 의미는 이미 능력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성경의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는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넘치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는 구절에 착안해서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큰아이의 경우에는 1만 시간의 3분의 1 지점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영어 듣기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다른 일들을 하면서도 비디오나 CD에서 흘러나오는 대사들을 흥얼흥얼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지식이 익숙해지고 쉬워지면 그 지식에 대한 폭발적인 확장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자 그대로 마태복음 효과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의 2분의 1 지점 정도 되었을 때 우리 아이는 섀도우 리딩을 막힘없이 하게 되었고 발음도 유연해서 듣기에 좋았습니다. 아웃라이어에서는 마태복음 효과가 누적적 이득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쓰인 대목의 소제목이 누적적 이득의 치명적 효과입니다. 마태복음 효과가 가져오는 누적적 이득이 압도적이라는 말이겠지요. 예금으로 치면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큰아이는 읽기는 잘했지만 생일이 12월이라서 손가락 근육 발달이 늦어 쓰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월 어느 날 큰아이 담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교사가 말하기를 오늘 받아쓰기 시험을 쳤는데 큰아이가 받아쓰기를 너무 못한다는 것입니다. 담임교사의 그 말에 제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1학년인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대해 담임교사는 누구 어머니 학교에 한번 와보세요. 누구처럼 못하는 애가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데도 부모가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하면서 급에 질리지 않으니까 담임교사가 아마 못마땅했나 봅니다. 1학년 3월 말쯤 되어서 반 학부모님들과 담임교사의 만남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어머님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구 엄마입니다. 했더니 대뜸 누구요? 걔 너무 골치 아파요. 라고 하면서 모든 학부모들 앞에서 그 어머니에게 무안을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학교에 아이를 인질로 잡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아이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더 끔찍한 담임을 만났습니다. 그 교사는 정년을 얼마 앞두지 않은 나이 든 사람이었는데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인 그 반 어린 아이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담임이 우리 아이에 대해 어느 날 제게 말하기를 애가 수업 시간에 반응이 없다. 치료를 한번 받아봐라고 했습니다. 교사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아이에게 너 바보냐고 그것도 모르냐고 따라다니면서 말해주는데 어떻게 학습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무자비한 매질을 친구들이 당하는 걸 보면서 또 자신이 당하면서 배움에 대한 동력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 학교에서는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는 루저였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학습에 대한 의욕이 꺾였을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공포까지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전형화 부진화 취급을 받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쪽을 선택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려는 의지가 꺾인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었던 유일한 최선의 것은 집에 있는 동안 영어를 늘 틀어놓고 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듣기는 부모인 내 의지만 있으면 아이와 힘겨루기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움에 대한 열망은 학교와 학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게 언제가 되었든 그 아이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순간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영어 듣기의 유창성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의 압도적인 도약대가 됩니다. 저는 막연하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가 스스로 배우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지식 흡수의 도구인 영어가 배움의 시간을 단축해주고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데 절대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음의 다른 영상에서 우리 큰아이에게 배움의 열망이 일어나고 영어 듣기가 절대적 도움닫기가 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루저는 없습니다. 내 아이를 루저로 보는 사람들에게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그런 시선에 동조하는 순간부터 내 아이는 루저가 되어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맺겠습니다. 독서 영토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